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사실 우린 대한민국이 정말 잘 만드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터와 봉고를 이길 자동차들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저렴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자동차, 이 용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화물 운반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특화된 자동차라는 걸 텐데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되면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는 우리가 더 잘 만들어, 이런 브랜드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은 판판이 깨졌습니다. 포터 봉고의 경쟁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자동차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포터 봉고를 제대로 공략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바로 비아디 T4K라는 자동차입니다. 이 T4K 어떤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T4K, 야, 이게 외관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너무 포터 아닙니까? 이 봉고를 옆에다 놓고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벤치마킹을 잘한 것 같은 느낌. 이 고무까지 똑같아. 이거 똑같아. 이걸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했던 것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있었다고 해요. 포터와 봉고에 너무나 익숙한 대부분의 소비자들, 포터 봉고 타다가 바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포터 봉고를 놓고 가장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적재함 똑같습니다. 고무 똑같습니다. 손잡이 똑같아요. 이 밑에 이런 것들도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핀 개수도 같아요. 고무줄 이거 묶는데 똑같은 개수로 묶으란 얘기죠. 아니 이런 것까지 팔레트로 짐을 넣거나 빼기 쉽도록 이렇게 뒤만 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옆을 열 수 있는 것도, 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똑같을 이유가 뭐가 있나? 고무줄 거는 자리도 똑같아요. 포터를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이것이야말로 포터의 힘입니다. 그 포터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은 걸 볼 수 있네요. T4K는 이렇게 똑같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T4K는 포터, 봉고 EV보다 1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고 EV의 안 좋았던 점들, 부족한 점들을 고쳐서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뭘까? 충전이었습니다. 왜냐? 봉고 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발판 자리입니다. 이 위에다가 포러를 씌우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여기 발판을 놓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 이거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어떡해? 잡을 수가 없어. 아니 발판 정도 만들어줘도 되잖아. 게다가 여기 램프가 없어요. 지금 이거 싸제로 갖다 붙이신 거거든요. 얼마나 불편하면 이걸 싸제로 붙였겠어요. 요거 지금 충전량을 보여주는 램프가 있는데 이거 왜 보여줍니까? 안에서 어차피 보이는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요 돈으로 여기 램프를 하나 켜줬어야죠. 그래야지 이걸 꽂지. 게다가 자동차 이렇게 앞뒤로 놓고 보면 딱 중간이에요. 충전하기 너무 힘들어. 전면 주차 해도 짧아. 진짜 간당하게 딱 끼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차는 어디 있을까? 일단은 이 차는 이 자리에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용달이라면 반드시 이 발판이 필요하고요. 충전 포트는 반드시 용달의 맨 뒤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차를 주차하고서 바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충전 포트가 여기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이 형태는 그렇게까지 썩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좀 엉성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여기 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불이 들어와야 밤에 이걸 보고 끼울 수 있죠. 보통 충전은 밤에 하는데 밤에 충전 포트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센서가 있어서 충전 포트를 열고 출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는 기능이 있는 거죠. 봉고 EV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최저지상고가 지금 젓가락만큼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톤 이상을 싣게 되면 이 부분이 어지간한 과속방지턱에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꽤 많은 분들에게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요. T4K는 이런 부분도 아쉬웠던 거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죠. 이 최저지상고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면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타이어하고 앞쪽에 있는 타이어를 같은 사이즈를 꼈어요. 타이어를 한 종류를 가지고서 앞뒤를 교체할 수도 있고 계속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꼭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점은 이 타이어가 커지면 그만큼 최저지상고가 높아진다는 점은 좋지만 이 적재함의 높이도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타이어를 더 낮은 걸 써서 적재함 높이를 낮추는 게 포터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게 포터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도 해요. 타이어가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터보다 조금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동차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재함의 폭도 30cm가 더 길고요, 길이도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포터보다 어쨌든 뭐 하나는 더 좋게 하자고 만들어진 그런 스펙입니다. 게다가 캐빈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안쪽의 공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화물차는 아시겠지만 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기다가 뭘 놓으면 누가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 오면 비 맞잖아. 장거리를 달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차 안에 뭐 온갖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내가 포터는 너무 좁은 거죠. 이 차는 그거보다 조금이지만 더 넓기도 하고요. 휴식을 취할 때 완전히 뒤로 눕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편하다. 이렇게 누울 수 있어야지. 이 포터 봉고 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여기서 쉬고 먹고 자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 고려는 해줬어야 됩니다. 아유, 편하다. 일해야 돼? 아, 네, 일해야죠. 일하러 갑시다. 사실 포터 봉고 뭐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차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바로 충전 시간, 주행 거리죠. 아마 고속도로 충전소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터 봉고가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 충전할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포터 봉고 산 거 정말 후회한다. 이 문제 어느 정도인지 봉고 EV의 오너를 모시고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 PD님. 이게 때만 되면 나와주시는 우리 백 PD님. 감사합니다. 몇 킬로나 타셨어요? 지금 한 17,000 정도. 정말 용달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가끔 한 번씩 하시는 정도니까.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가죠? 이제 재원상으로는 211k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주행을 하면 211도 못 갈 때도 많죠. 아, 그래요? 네. 겨울철 주행거리는 공식이 173이라는데 이 정도면 용달 가능하시겠어요? 장거리 운행을 몇 번 했는데 웬만하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걸로 지금 이거면 할 운행을 짓이 안 된다. 한 번은 서울에서 순천을 갔었는데, 내려갈 때는 그나마 내리막길이고 또 100%로 충전을 했으니까 네. 그나마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순천에서 올라올 때가 왜요? 충전하고 다시 올라오시면 되지. 이제 충전을 해도 80% 이상부터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또 100%까지 채워서 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80% 정도에서 순천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4번 정도 충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로웠겠네요. 이거 말고 니로 EV를 또 몰았었는데, 같은 100kW 충전기인데도 불구하고 니로보다도 충전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그래요? 많았습니다. 니로는 그래도 70kW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보면, 얘는 50kW를 좀 넘기기 힘든 그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이 차가 몇 킬로와트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또 이따금씩 70kW 나와주긴 하는데, 너무 짧은 순간이고 50%를 넘으면 40km대로 되기 때문에 보통 50 이하다. 제가 제일 높은 수치가 68이었습니다. 한 번 찍었다. 네. 그것도 잠깐. 네.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게 지금 포터 봉고의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많이 사용해본 비아디가 만든 차는 어땠을까? 주행거리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이영빈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편집장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 있는 모카 이영빈입니다. 저는 지금 하남 드림휴게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낙산사까지 167km를 주행해 볼 거고요. 다시 돌아오는데 또 167km. 그래서 토탈 주행거리 334km, 대략 340km 정도를 주행해 볼 예정입니다. 비아디 T4K의 공인 주행거리보다 100km가량을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갈 수 있는 건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살짝 걱정되는 마음도 들어요. 지금 배터리 보시는 바와 같이 100%,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트립상 371km로 나와 있어요. 이거 실화냐? 이 트립대로라면 낙산사까지 왕복을 해도 주행거리가 30km 이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주행 조건, 지금 중부지방 최대 150mm의 강우가 내리고 있는 이 서울입니다. 아주 가혹 상황인데, 주행속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천천히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고속도로 주행속도에 딱 맞게 주행할 거고요. 진짜 솔직한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포터 형님 가신다. 저기 경쟁자 있다, 경쟁자. 경쟁자. 포터쿤. 2차로는 위반이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 누구만 그만 강수량 폼 미쳤다. 아리랑 아리랑
지금 여기 낙산사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저기 낙산사 보이시죠? 총 주행거리 167km고요. 배터리 남은 잔량 52%, 주행 가능한 거리 192km로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하남으로 돌아가도 주행거리가 조금 더 남고 한 배터리도 2%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되는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딱히 문제될 건 없었다. 이제 저는 좀 힘드네요, 솔직히. 운전자를 바꿔서 다시 하남으로 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 이렇게 정말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총 334km, 거의 340km를 주행했는데 배터리 남은 잔량은 6%,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20km 남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주행 가는 거리보다 거의 100km 이상을 훌쩍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편집장님이 보낸 주행거리 실증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편집장님 나와주세요. 네, 보셨죠? 주행거리는 무려 334km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334. 와,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차의 공인 인증 주행거리는 평상시 246이니까 주행거리보다 거의 100km를 더 간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주행거리, 우리가 이 차 LFP 배터리라고 해서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형편없이 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포터랑 봉고 겨울철 주행거리 173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차의 겨울철 주행거리는 209km. 그러니까 지금 NCM 배터리를 쓰고 있는 포터 봉고보다 오히려 겨울철 주행거리가 덜 떨어져요. LFP 배터리라고 해서 막연히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떨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LFP 배터리가 잘못 만든 NCM 배터리보다 나을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차 실제로 주행해 보면서 주행 느낌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충전을 하면서 충전 시간은 얼마나 또 빠른지 혹은 엄청나게 느린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가 뭐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하거나 이럴 순 없죠. 이거는 화물차니까. 포터 봉고에 대항하는 대항마다 보니까 딱 그 정도의 인테리어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것까지 꽤 고급스러운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수납 공간도 이렇게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기어 다이얼은 이렇게 돌리는 형태예요.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시트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열선 사이드 미러 있습니다. 리어 윈도우도 열선 있죠.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 에어컨 설정이 오토 에어컨입니다. 꼼꼼해.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수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벤치 시트도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거나 로컬 파일을 여기다 저장할 수 있어요. USB나 심지어 SD 카드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봤어? 난 홀린 듯이 지금 이게 음질이 안 좋다고 그런 거였어요? 부밍이 있어서? 네. 부밍이 있을 정도로 베이스가 있다는 게 어디야. 기대보다 너무 좋은데? 스피커 2개인데 2개 갖고서 어떻게 베이스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렇게 작게 하면 소리 이상한 것 같고. 베이스가 근데 부밍이 좀 있어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차 전체를 울리게 하는 정도의 사운드를 문제없이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무슨 비디오를 보겠냐 하지만 트럭이라는 거는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영화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전기차인 이상 꽂아놓고 차 안에 어쨌든 머물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비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화면 자체가 이만하잖아요. 제네시스가 12.3인치예요 그 제네시스보다 큰 화면입니다. 꽤 잘 만들었어요. 충격. 이 차는 기본적으로 T맵을 깔고 있습니다. T맵을 깔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핀치 좀 되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아이패드급의 빠릿빠릿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네시스보다 더 잘 됩니다. 이 T맵은 그냥 T맵이 아니죠. EV 전용 T맵입니다. 그래서 T맵으로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목적지까지 가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남을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잔량이 네가 도착할 수 없는 정도밖에 없어 라고 하면 내가 목적지 가기 전에 먼저 전기차 충전소를 하나 들어갔다 나오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장거리 갈 때
어디 전기차 충전소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알아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몇 대나 충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도 존재하는데요. 근데 T맵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지금 몇 대 사용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대기아는 지금 최신 전기차들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정보도 좀 정확하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T맵의 제약사항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포터본고에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죠. V2L 기능이 있는데 있으면 좋죠. 농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 양수기를 쓸 수 있고 전기 탈곡기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이걸로 발전을 해서 조명을 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V2L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현대가 V2L 굉장히 강조하는데 포터본고에도 V2L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보고 본고로 넘어가서 본고의 승차감은 어떤지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본고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차감이 정말 좋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리프 스프링이 뒤쪽에 3개밖에 없습니다. 앞쪽에는 코일 스프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로 만든 거야, 승용차로 만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승차감은 확실히 더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도록 하죠. 포터를 보면 확실히 대기업의 자동차예요.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기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일단 내비게이션 없잖아. 이걸 싸제로 지금 갖다 붙이셨는데 이런 거 붙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터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 열선 핸들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는 것도 있어요. 자, 포터의 승차감을 보면요, 마치 승용차를 타는 것 같아요. SUV 같은 느낌이 드는 승차감.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부드럽고요. 물론 트럭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갈 때 특히 전기 트럭은 드드드드 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속 감속이 꽤 잘 느껴지는 거. 서스펜션이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조금만 덜 줄이면 차가 점프하는 느낌이 듭니다. 댐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넣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출렁거리는 느낌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기존 포터본고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겁니다. 예전에 포터본고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그게 이 포터본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룡 쇼바가 따로 없죠. 쾌적하고 승차감이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되죠. 화물차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비아디 T4K를 타보도록 하죠. 자, 승차감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딱딱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노면 충격이 심하다고? 엄청나게 딱딱하네요. 포터 EV나 본고 EV 같은 경우는 이 앞바퀴의 서스펜션은 코일 스프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앞바퀴의 서스펜션도 판 스프링입니다. 판 스프링인데 그 스프링을 너무 강한 걸 쓰고 있어요. 속도가 조금 높을 때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은 느낌이 있네요. 포터나 본고 같은 자동차는 사실 굉장히 저속일 때 좋고 고속으로 가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반대입니다. 약간 속도를 높였을 때 훨씬 안정감이 생겨요. 과속 방지턱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넘어주면 더 좋네요. 이걸 포터보다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저는 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게 설정한 것이 꼭 필요했을까? 짐을 좀 덜 실더라도 승차감 위주로 세팅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내가 승차감은 조금 떨어져도 짐을 더 많이 싣겠다, 아니면 주행거리를 더 많이 가겠다,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회생제동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이너스를 통해서 지금 몇 킬로와트를 회수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온로드에서도 이렇게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으면 벨지언 로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로, 이렇게 험난한 도로를 달려봐야죠. 이런 험난한 도로에서도 많이 흔들리나. 약간 오프로더 느낌이 나고 좋은데요. 이게 오프로드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괜찮습니다. 랜드로버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스팔트 도로보다 오히려 이렇게 다져진 도로가 훨씬 승차감이 좋네요. 오른쪽을 울퉁불퉁한 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돌덩어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정도면 오프로드나 공사장이라도 문제없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화물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단단한 차가 장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승차감이네요. 근데 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차를 시승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고 EV의 오너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를 직접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이죠. 지금 두 차 다 타보셨잖아요. 새로운 비아디 T4K 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BYD 마크 빼고 기아 마크 뺀다면 T4K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더 낫다고요? 네. 특이하시네. 아니 어째서 더 낫습니까? 일단은 주행거리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아,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나 아픈 부분이었구나. 근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트럭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것도 좋지도 이것도 좋지도 않. 원래 안 좋아. 집만 잘 어. 실렸으면 좋겠다. 그쵸. 멀리만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가 이거 편하자고 타는 차 아니지 않냐? 이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T4K 은근히 기존의 포터, 봉고 오너분들이 타보시면 또 나름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은 요즘 승용차의 경우 86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화물차는 보조금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국고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합쳐서 1,6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아직도 보조금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을 받는 경우 3천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이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국고 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최종적으로 2,6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사실 어지간한 용달 운전자들은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전기 화물 트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봉고 디젤을 사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좋았지만 그 중에서 출력만큼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출력이 지금 190마력, 포터 봉고 EV보다 더 출력이 높고요. 배터리 82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포터 봉고 EV에서 정말 불편하게 여기는 게 충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거든요. 이 차는 충전 속도가 어떤지 충전하러 떠나볼까요? 자, 이렇게 주차장에 왔습니다. 이거 제대로 충전되는지, 충전 시간은 빠른지, 봉고 EV도 있으니까요. 봉고 EV와 함께 이 충전 시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어떻게 충전구를 여기다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되긴 하거든요. 아, 요거 그래서 보면 여기가 다 긁혀 있습니다. 포터 EV들이 다 여기가 긁히는 이유가 있었구나. 너무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 끼울 수가 없습니다. 끼울 수가 없어서 충전 실패. 충전기 선 좀 긴 곳으로 한번 가서 충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전 도어가 열려 있으니 닫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전 도어 쪽에 센서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터에는 이 센서가 없어요. 대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터에는 센서가 없어서 열려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포터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이게 뭐 자랑입니까? 정식으로 갖다 붙였어. 계속 신용카드 결제 불가 하겠다는 거잖아. 참 진짜 꺼질 수가 없어.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83% 충전돼 있는 상태. 배터리 충전 속도 전력 41. 오, 빠릅니다. 32로 떨어졌어요. 40까지 올라가더니 바로 떨어집니다. 21. 아니, 이거 언제 완속 충전기입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더운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온에는 이 정도 충전해주면 큰일 나겠다 하고서 이렇게 낮춰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없어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렇게 뒤에 있어야지. 자, 지금 충전이 시작됐고요. 77%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전력이 50이 넘네요. 80%인데 52가 됐어요. 와, 되게 빠르다. 충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59.5. 왜 이렇게 빠르지? 지금 더 충전해야 되는데 다른 포터 EV 사용자분께서 지금 빨리 충전을 하셔야 돼서 이렇게 좀 양보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거의 60까지 봤잖아요. 확실히 LFP 배터리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세게 밀어 넣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저희 충전 속도 잘 나오는지 살짝 엿볼까요? 50 됐다, 50 됐다, 60 됐다, 60 됐다. 50%대니까 아무래도 좀 속도가 나는구나.
최고로 충전할 때 아마 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터 EV, 봉고 EV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단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자주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할 때 충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오래 물려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전소에 가면은 항상 포터랑 봉고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려해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충전 시스템에서 이 LFP 배터리의 특징은 중간에서 가장 최고 속도일 때만 최고 속도가 아니라 80% 이상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장해 주는 걸 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저희가 시승차, 보통 승용차만 하는데 시승차로 이렇게 거대한 차가 왔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요. 자주 가는 곳에 돈 한번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4K로 통돌이 세탁기 2개 작년에 기부했던 강남 드림빌에 한번 기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0세 가전은 LG지. 가시죠. 여러분 익숙하시죠? 여기 강남 드림빌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LG 통돌이 세탁기 2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찍고 와서 나르세요. 어이 김씨, 뭐하고 앉아있어? 빨리 와서 일하라고. 네, 이렇게 오늘 강남 드림빌의 기부까지 잘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3만 명이잖아요. 103만 명이라서 이렇게 1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100곳에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곳에 한번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들은 메일 같은 걸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 찾아가서 기부하는 콘텐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디 T4K를 시승해 봤는데요. 포터 봉고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로 시승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시승해 보니까 막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포터 봉고는 정말 훌륭한 자동차, 정말 넘기 쉽지 않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행 거리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아디 T4K가 훨씬 더 우수했고요.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익숙한 자동차라는 점에서 포터 봉고 EV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GS 글로벌이 이 차를 기획하고 비아디가 이 차를 생산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자동차들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 비아디 T4K, 이게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수많은 상용차들 그리고 승용차들까지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